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 분신한 최모 씨는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모임을 후원해왔으며 부치는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데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의 중간 정도 임금과 노조의 파격적인 경영 참여 등이 제시됐습니다. 서해에 오징어떼가 몰려들면서 또다시 중국 어선들의 우리어장 덤보기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송암 산업단지가 홀로그램과 모션 캡처 등 첨단 영상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80대 할아버지인 최은열 씨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수요 집회에 참석했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도 후원해왔습니다. 평소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최 씨의 아버지는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욱 기자입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을 내 3도 화상을 입은 81살의 최은열 씨가 119에 의해 긴급 후송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최 씨는 2013년 5월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활동을 격려한 뒤 이듬해 4월부터 후원 회원으로 활동해왔다고 시민모임은 밝혔습니다. 최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받은 보수의 일부를 매달 시민모임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국권의 복과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최 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격려하는 등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큰 요새서 우리 어르신 거 보고 손잡아주고 참 같은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고생하신다고 어찌게 지내시냐고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친절 있게 고맙고. 최 씨의 아버지는 1932년 6월 조선 독립을 위한 영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해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독립유공자 추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는 앞서 보신 최 씨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할머니 곁을 지켜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기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고국에 돌아와서 더군다나 80이 넘으신 이 나이까지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숨어 사는 정도까지 8년 전 생업을 그만두고 시민 모임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기소 가가지고 그냥 자벽 그런 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8일간의 1인 시위, 지리한 법정 다툼, 전범기업 미쓰비시와의 협상 결렬까지. 함께 싸우는 할머니들은 미안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안하지만은 시위할 때 208일 날 시위할 때 큰 눈말아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둘이 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준 것으로서도 너무 고맙고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 그만 놓으시고. 하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기나긴 싸움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비록 질 때 지더라도 누군가는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게 동시대인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을 지금보다 적게 주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먼저 김초롱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밑그림은 자동차 대기업으로 하여금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 공장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기업 투자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현재의 현대, 기아차 같은 대기업 직원들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기업 브랜드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일자리 10,000개 정도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청사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도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를 이 모델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하고 요걸 이제 하겠다라고 한 뒤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임금을 낮게 책정하긴 하지만 1차 협력업체나 광주 지역 평균 임금보다는 높은 중간 지점을 설정해 이른바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년 전 독일의 폭스바겐사도 본사 직원 월급의 80% 수준인 5,000마르크짜리 일자리 5,000개를 만들어 성공했다며 광주도 못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비록 본사 직원보다 임금은 적지만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돈만 많이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은 다시 말해서 이제 임금은 적정 임금을 좀 받더라도 더 많은 어떤 이제 경영 참여를 할지. 광주시는 이번에 제출된 용역 보고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열어 공장을 언제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면서 환영한 반면에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광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과 100만 대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광주 경영계는 제조업 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잘 사는 광주를 만든다는 것인데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경제도 회복되고 창조 경제도 실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적정 임금이라 하지만 종전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명분이 될 수 있고 별도 법인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현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그것을 삭감하는 형태로 해서 4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또 신규 공장이 종전 임단협이나 관행에서 자유로운 총체적 실험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해고 등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 비춰볼 때 완성차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유명 식당에서 잇따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생고기 등으로 유명한 광주의 모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고기를 먹은 일가족 5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일부의 가건물과 음식점 고기에서 일곱 법정 전염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고 보건당국은 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7일 다시 탓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고기잖아요. 이재민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전체 주방에 부분이 없어. 광주의 또 다른 소고기 전문점에서도 지난달 생고기 비빔밥을 먹은 19명에게서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손님과 음식점 종사자 1명에게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렐라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신고가 늦게 되면서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나흘이나 계속됐습니다. 모든 설사 환자분들이 공통된 부분이 동일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를 먹은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0여 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음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송암산업단지가 첨단영상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송암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5만 제곱미터 부지의 홀로그램과 모션 캡처 등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해에 오징어떼가 몰려들면서 중국 어선들이 또다시 우리 여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워낙 수가 많다 보니 한두 척 검거하더라도 달아나는 어선들이 더 많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200톤급 무어가 중국 어선에서 대형 그물이 끌어올려집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쌍타망 어선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다 서해업관리단에 납포됐습니다. 이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잡은 오징어는 3,000kg가량. 인근에 무어가 어선 70여 척이 더 있었지만 모두 도주했습니다. 지금 70여 척이 지금 조업하는 상황에서 조금 저희도 지도선 한 척으로 단속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배에 설치하는 날카로운 쇠창살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어선 두 척이 한 조를 이뤄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어 고기를 대량 포획하는 쌍타망 어선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금어기. 하지만 서해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조치 수역에 머물다 틈만 나면 우리 어장에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국 타망 어선 수백 척이 우리 이지 수역을 들어와도 조업을 하고자 항시 대기에 있고, 또 우리 국가 단속선들은 이걸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이런. 올 들어 서해 어업관리단과 해경에 납포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130여 척. 이달 초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조기잡이가 본격화되는 가을철을 앞두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의 시내버스의 구조적 결함 여부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19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화재가 엔진룸 터보 장치 파손에 따른 오일 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현대차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유로5 시내버스는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순천 광양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가는 신규 고속버스 노선이 개통됩니다. 금호고속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규 노선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